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돈이. 됐어요. 그만하세요. 해외여행 좀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죄야. 어머,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니? 친정엄마는 왜 시댁에 와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손자까지 맡기고 거짓말하며 해외여행을 간 것도 모자라 따기까지 맞은 며느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어머니 순자씨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이야기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추석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말이지요. 30년이 넘도록 해온 일이라 손에는 익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준비는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인 김철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4살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명절 때마다 가게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곤 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였죠. 부릉부릉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자동차 잘 굴리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민준이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빨갛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나 열이 나는 것 같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약상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린이용 해열제가 있어서 민준이에게 먹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 10시가 되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응급실로 가야겠어. 이 정도면 그냥 놔둘 수가 없네. 철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서둘러 민준이를 안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해열제가 들어간 수액을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난 것 같습니다. 수액 맞으면서 하룻밤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수액병을 바라보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릴 뿐이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장사를 한다더니 바쁜가 보네.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가 아픈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 민준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하룻밤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명절이라서 내가 계속 여기 있기가 좀 어려워. 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게가 바빠서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못 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상황을 다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알겠지만 애가 아픈데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게에 없어요. 이 한마디로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너네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니? 그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꽉 쥐고 계셨어요. 대체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말해.
상하이에 있어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왔어요. 그 순간 전화 너머 멀리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그걸 왜 말해? 순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해외여행이라니요. 얼른 들어와. 당장 들어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상하이라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뭐? 니네 새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상하이래요. 사돈네랑 상하이 갔대요. 뭐라고? 철수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두 분은 말없이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민준이는 수액을 맞으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부부는 외아들이 어려워할 때 치킨 창업 자금으로 철수 할아버지의 퇴직금까지 내주었지만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은 채 오히려 해외여행을 떠날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전을 부치면서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온 날이었어요.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지요. 그때 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께 도움을 부탁했었죠. 엄마, 1년만 생활비를 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꼭 붙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 부부는 아들을 믿고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알바도 하면서 할게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그냥 취직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취직도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치킨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염치 없지만 좀 도와주세요. 그 돈은 철수 할아버지의 퇴직금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상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 부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만해지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처가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우선순위와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는 철수 할아버지가 남고 순자 할머니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는 준비하다 만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국에는 기름이 위에 하얗게 떠 있었고 저는 밥만 붙여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시고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음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지요.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순자 할머니는 전을 부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름이 팬에서 튀어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틀 후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이라 비행기표를 바로 구하기 어려워서 하루 늦어진 거라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열은 떨어져서 평소처럼 활발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엄마, 아빠, 민준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며느리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도 민준이의 이마를 만져보며 안도했어요. 그제야 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아들 부부는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순자 할머니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민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희들은 상하이에서 놀고 있었잖아. 엄마, 그것도 거짓말하고 말이야. 가게 일이 바쁘다면서. 철수 할아버지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분이셨지만 이번만큼은 화가 단단히 나 계셨어요. 가게 운영하라고 준 돈 다 갚아라. 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아들 부부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가 뭐가 있어? 돈 갚고 나가라. 순자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처가에 가서 돈 달라고 해라. 엄마, 제발. 거짓말까지 하면서 처가에 잘 보일 필요 없어. 아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당장 돈 가져오고 눈치 보지 말고 처가에 잘해라.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다 나가라. 민준이 데리고 가.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기 싫으셨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사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돈과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와 이야기하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와 사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선 사돈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사돈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지금까지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다고 애들이. 이번에 제 생일이라서 죄송하게 됐어요. 손주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온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시지 않았어요. 사돈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를 다시 불러서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명절에는 민준이 나한테 맡기지 말아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절에 가게는 알바를 쓰고 며느리 너는 시댁에 와서 음식을 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건 도리가 아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맞다. 가족이면 가족다워야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고마워?
나보고 시댁 가서 명절에 음식하라는 거야? 여보, 그래도 싫어. 명절에 시댁 안 갈 거야. 아들은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 마음도 이해됐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장 보러 집에 와라. 어머니, 가게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요. 작년에 한 약속 잊었니? 집에 와라.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보고 집에 오라고 해라. 알겠어요, 엄마. 아들은 중간에서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얼른 시댁에 가. 하지만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었습니다. 사돈이 앞치마를 손에 쥐고는 장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음식 준비 도우러 왔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요. 사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가 대신 와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돈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분은 나란히 앉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사돈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죠. 제가 딸을 너무 감싸기만 했나 봐요. 사돈은 물을 썰어가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집살이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만큼은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해요. 순자 할머니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점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키우며 힘들었던 일들, 손자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우리 딸이 명절에 시댁 오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아세요?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요리를 잘 못해서 창피하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이셨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켜서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면 천천히 배우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자존심이 좀 세서 모르는 걸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돈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분은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손자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영특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아들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모 여기 와 계신다. 모시러 와라. 곧 아들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함께 음식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며느리의 목소리에 두 분이 돌아보셨습니다.
왔구나. 친정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오기 싫었던 이유는 단순히 요리를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하이 여행권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자신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야. 사돈이 직접. 됐어요. 그만하세요. 해외여행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죄야.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은 며느리의 손이 순자 할머니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부엌에 충격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미쳤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순자 할머니는 뺨을 짚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너, 나를 때렸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뭘 한 거니? 며느리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당장 나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서둘러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며느리가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밀어내며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순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시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때려. 정말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정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받지 않아.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철수 할아버지도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지?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아. 순자 할머니는 손자가 그리웠지만 며느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반성한다고 해서 때린 게 없어지니? 엄마, 너희 집에서 민준이 키워라.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겠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민준이 보면 그의 엄마 생각이 나. 당분간은 못 보겠어. 순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더욱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당분간 민준이도 보지 않겠다고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너 정말 큰일 났어. 친정 어머니도 화가 나 계셨습니다. 사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엄마, 도와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게. 용서? 내가 한 일이 용서받을 일이니?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며느리는 절망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며칠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엄마, 밥 먹어야지. 민준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며느리는 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할머니랑 싸웠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며느리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나쁜. 며느리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충격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누가 이해해 줄까요? 남편조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민준이는 잘 키워줘.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정말 죄송한 마음이야.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사흘 전에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요. 민준이랑 저만 남았어요. 편지를 읽은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있니? 매일 엄마 찾아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하고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엄마,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가게도 나가봐야 하고.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손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이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이 생겨서 멀리 갔어. 언제 와요? 그건 할머니도 몰라.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아이에게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왜? 당신이 용서하겠다는 거야?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민준이가 너무 딱하잖아. 철수 할아버지도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지? 아들한테 친정 주소를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며느리 친정 주소가 어떻게 되니? 엄마 혹시 민준이 때문에 그래. 엄마를 너무 찾아. 아들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저예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돈, 정말 죄송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민준이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엄마를 너무 찾아서요.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며칠 전에 한번 전화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두 분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어머니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돈.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친정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마지막 전화를 받았을 때 많이 울더라고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서 친정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찾아서 민준이한테 돌려보낼게요. 일주일 후 친정 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인근 도시의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요? 제가 무슨 얼굴로 사돈이 너를 찾고 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왜요? 민준이 때문에 너를 너무 찾는다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서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아. 안 돼요. 어머니가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예요. 해봐야 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친정 어머니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컸어요.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참아주셨는지, 얼마나 손자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있으면서 민준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시댁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돈 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며느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왔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나쁜 엄마여도 민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지금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아니요. 엄마 자격은 없지만 민준이가 저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만은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니? 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사돈이 도와주러 오셨는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무릎이 아프겠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내심 갈등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지만 손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와.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민준이가 있어. 내가 와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할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거실에서 놀고 있던 민준이가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준아. 며느리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순자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사과요? 응.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민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순자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니? 네, 약속드립니다.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무 화만 냈나 보구나. 내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고. 친정 어머니가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돈. 용서해 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뻐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럴게, 민준아. 엄마도요. 응, 엄마도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낼게.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항상 반성하며 살게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이 사건을 통해 며느리가 진정으로 성장한 것 같았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며느리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먼저 시댁에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여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양념장 맛이 어때요? 응, 맛있다. 많이 늘었네. 순자 할머니도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만든 잡채 정말 맛있죠? 그래,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예전에 시대고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뭔데? 요리를 못해서 창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에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무서웠고요. 순자 할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날 친정 엄마가 와서 전을 부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창피하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구나. 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가족끼리 뭘 그렇게 어려워해. 이 대화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년 후 추석에는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1년 전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부엌에서 말이에요. 어머니, 그때 정말 또 그 얘기야? 이제 정말 그만해.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잊으라는 게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는 말라는 거지.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됐잖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행복해.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낼 때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으니 정말 좋구나. 처음에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 그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 그때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지. 아들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구나 싶어서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민준이도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가 되셨고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새로운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며느리는 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렴.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네, 어머니.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지내자. 새 며느리도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 며느리가 실수로 비싼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며느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 죄송해요, 어머니. 뭘 죄송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야. 며느리는 그때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도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